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The American Real 픽업 트럭을 주창하며 국내 시장에 데뷔한 미국산 픽업 트럭 쉐보레 콜로라도 G71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정말 다양한 픽업 트럭들이 속속 데뷔하면서 정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쌍용 자동차의 스포츠 시리즈로만 만날 수 있었던 픽업 트럭이 이제는 정말 다채롭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과연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를 선사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도로를 가득 채우는 존재감을 제시하는 게 바로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최근에 데뷔한 이 포즈의 레인저와 비교를 한다면 전장은 이 콜로라도 쪽이 좀 더 길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제 국산 픽업 트럭인 이 쌍용 렉산 스포츠 칸과 비교를 하더라도 재원상 큰 차이가 없는 게 특징이죠. 디자인에 있어서는 저는 이 콜로라도의 매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이 프론트 그릴의 디테일이라던가 이 강렬한 인상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이 높은 본인 라인과 헤드라이트 이런 다부진 이미지가 굉장히 남성적이면서도 터프한 이 미국식 픽업 트럭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측면에서도 좀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다른 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픽업 트럭 대비 전고가 좀 낮게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는 이제 이후에 제가 설명드릴 실내 공간의 연출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이 보닛과 캐빈룸 그리고 데크의 이런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에 이제 깔끔한 스타일과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를 한 휠 타이어 세트가 눈길을 끌고요. 견고하게 다듬어진 사이드 스텝이 이 차량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여기에 G71 특유의 이 디테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후면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미국식 픽업 트럭의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직선적이고 깔끔한 모습, 그리고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는 세로로 디자인을 해서 이 데크 게이트와 구분시켜주는 모습이 보여지죠. 후방에 보면 이 바디킷이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이렇게 코너 스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게 기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용자의 만족감을 더욱 높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즈 레인저 와일드 트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포즈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국내에 판매 중인 랩터 사양은 미국 브랜드가 만든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호주랑 동남아 그리고 유럽 시장 일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차량은 아니죠. 자,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라던가 구성에 있어서는 콜로라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전장과 전폭, 전고 이런 것들을 보시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콜로라도와 유사한 책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시승에 나선 차가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제시했다면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좀 소심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깔끔하다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워낙 콜로라도가 강인한 인상을 주다 보니까 좀 밋밋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대신 측면에서는 이 픽업 트럭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각종 디테일들이 잘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4x4 데칼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만족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 쪽에서는 저는 콜로라도보다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선명한 이 레터링의 리버리와 와일드 트랙 데칼,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등이 전체적인 만족감을 높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 리어 범퍼 쪽을 일종의 코너 스텝 형태로 다듬어 놨는데, 레인저는 그런 센스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고 다부진 이 픽업 트럭의 이미지를 제시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쉐보레 콜로라도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데뷔한 포드 레인저가 이 디테일이 조금 더 화려하기 때문에 첫 인상은 저는 콜로라도보다 레인저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승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쉐보레의 이 구성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져서 사용성은 이쪽이 좀 더 우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재라던가 연출에 있어서는 사실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좀 평이한 수준이고요. 대신 이 캐빈 플로어가 좀 낮게 구성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의 여유가 한층 더 여유롭게 느껴지고, 이 시트 포지션 그리고 헤드룸, 레그룸 모두 만족스러워서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차량이라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와 함께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이 실내 공간의 만족감을 더욱 높여준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넉넉하기 때문에 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시트의 쿠션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2열 중앙에는 이렇게 충전 포트와 파워 아울렛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편의성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는 이렇게 암레스트 및 컵홀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2열 시트는 이렇게 분할 폴딩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2열 공간에 좀 더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재함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슬라이딩 윈도우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 편의성이 더욱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콜로라도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데요. 사실 이 픽업 트럭들의 이 데크 게이트가 굉장히 무거운 편이어서 이게 그냥 쿵 하고 열리게 되면 다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대응하는 부분 보기 좋고요. 자, 그 안쪽으로는 이제 1170리터에 이르는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요. 게다가 이 베드라이너의 이 마감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이 차체 손상을 굉장히 막아주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인저 와일드 트랙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수평적이고 균형감 있는 모습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와일드 트랙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오렌지빛 스티치와 와일드 트랙만의 디테일 등이 더해져서 실내 공간의 감각적인 매력은 한층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만족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이 소재나 연출 등에 있어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인상은 좋은데 차량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만족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서 콜로라도와 좀 반대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센터 페이시아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컨트롤 패널 등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공간 자체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충분히 풀사이즈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체격이기 때문에 레그룸, 헤드룸 모두 만족스럽고요. 시트의 디테일 등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다만 이 드라이빙 포지션, 시트 포지션 등에 있어서 이 콜로라도 쪽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조금 서 있는 듯한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2열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와일드 트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디테일들이 적용되어 있고, 레그룸이나 헤드룸 모두 준수한 편입니다. 여기에 파워 아울렛, 파워 콘센트 함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와 컵홀더를 동반한 요 디테일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2열 시트를 이렇게 등받이 부분을 폴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요 엉덩이 시트 부분을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달리 적재 공간에 창이 없기 때문에 다소 좀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의 적재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좀 아쉽네요. 콜로라도가 소프트 클로징과 오프닝을 통해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데크 게이트의 활용성을 보여주는데 너무 투박하네요. 어쨌든 안쪽에서는 충분히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 데크 공간의 용량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영국에 판매된 레인저를 보니까 1137리터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이제 1170리터의 이 콜로라도보다 조금 작은 편인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5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는데, 실제 국내에서는 600kg까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이 적재물을 올려주셔도 괜찮겠네요. 게다가 표면 처리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적재물로 인한 차체 손상도 줄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쉐보레 콜로라도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의 보닛 아래는 GM이 자랑하는 하이피처 V6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312마력과 38.0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V6 3.6L 가솔린 직분사 엔진은 8단 하이드라매틱 그리고 오토트랙 액티브 4x4 시스템, 그러니까 4WD 시스템과 조합이 됩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보다 견고한 운동 성능을 제시하고요. 또 기계식 디퍼런셜이라던가 록업 기능, 그리고 강인한 차체를 기반으로 3.2톤에 이르는 뛰어난 견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차량의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 8.1km/L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7.1 그리고 9.8km/L입니다. 사실 좀 효율성이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차량이 가진 성능이라던가 패키지를 고려하자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3마력과 51.0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2.0 바이터보 디젤 엔진은 10단 제동 변속기 그리고 4WD 시스템과 함께 조합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견실한 운동 성능은 물론이고 효율성의 매력을 제시합니다. 복합 연비 리터당 10.0km의 그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고 도심과 고속 연비 또한 각각 9.3 그리고 11.2km/L로 전체적으로 콜로라도에 비해서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 콜로라도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드라이빙 포지션을 좀 언급을 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편안한 드라이빙 포지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캐빈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좀 더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그런 드라이빙 포지션을 누릴 수가 있고요. 덕분에 주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이 안정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특징 중 하나는 역시 V6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고 있다는 점이죠. 312마력과 38.0kgm의 출중한 토크를 제시하는 이 V6 직분사 가솔린 엔진은 이 성능의 매력을 제시하기 충분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때 걸리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토 모드로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D를 두고 주행을 했는데 7.326초의 기록을 달성하더라고요. 312마력 그리고 2톤이 넘는 무게를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약간의 오차라던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몇 번 좀 주행을 해봤는데 0.1초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7.3초의 기록을 갖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는 경쟁 모델들, 그러니까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던가 혹은 포드 레인저, 나아가서 지프 글래디에이터 등과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히 이 성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312마력은 확실히 여유롭습니다. 기본적으로 GM 특유의 부드러운 출력 전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출력을 다루기 쾌적하고 또 편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출력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아쉬움이 없습니다. 콜로라도와 주행을 하면 할수록 이 장거리 주행, 장시간 주행에 대한 부담감이 대폭 줄어들더라고요. 정말 오래 주행을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정말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어서 이 만족감이 상당히 좋고요. 물론 이 마디움 프레임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누면서 진동이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동일 체급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편안한 주행을 제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운사이징 시대인 만큼 다운사이징 터보를 장착한 엔진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또 세금의 부담이 덜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 주행의 매력만 본다면 저는 이 V6의 패키지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정말 아까 보았던 발진 가속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고속 주행 모든 부분에서 넉넉하고 쾌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가솔린 모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정숙해요. 물론 RPM을 끌어올렸을 때 엔진이 화르륵 살아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고회전 영역에서의
이 GM 하이피처 V6 엔진 특유의 쭉쭉 뻗는 느낌이 또 살아나긴 하지만 기본적인 일상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쾌적한 느낌이 있어요. 조향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전륜 서스펜션은 물론이고 후륜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주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위에서는 정말 쾌적한 주행 질감을 제시하고요.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그 일반인 패널을 섭외한 시승에서도 중형 SUV만큼의 주행 성능이 느껴진다 라고 할 만큼 만족감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콜로라도의 매력은 정말 상당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이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확실히 실내 공간의 여러 디테일들이라던가 이런 소재의 차이가 있어서 이 감각적인 만족감을 높인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포드 특유의 계기판도 아주 깔끔하게 보이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확실히 디젤 차량의 존재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엔진 사운드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 사실 페달이라던가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진동이 제법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살짝 민감하신 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적으로 출력은 충분합니다. 213마력과 51.0kgm의 토크. 그래서 제가 가속 성능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10.4초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이게 제가 2H, 그러니까 이륜 모드로 했을 때 약간 슬립이 나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제가 다시 사륜 모드를 두고 다시 주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딱 10초 거의 플랫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10초 정도의 시간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성능도 그렇고 2.3톤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속 성능을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러한 수치는 아무래도 좀 같은 미국 브랜드의 픽업 트럭인 쉐보레 콜로라도와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쉐보레 콜로라도가 제 기억으로 7.3초였거든요 7.3초였는데 10초라고 한다면 차이가 좀 있죠. 네, 물론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또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기에 답답한 가속 성능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 고성능 V6 가솔린 모델과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초점에 맞춘 2리터 디젤 엔진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실히 그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이 출력 전개가 좀 둔하게 느껴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전반적으로 출력이라던가 힘 자체는 군더더기가 없는 모습이에요. 밟진 순간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속도가 정상궤도 오르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그런 출력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속도를 좀 높였을 때 이 디젤의 진동이 살짝 귀를 간지럽힌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젤 엔진의 합을 이루는 건 10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단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능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적인 차량에 사용하기에 딱 좋은 변속기인 것 같아요. 이어서 차량의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차량은 말 그대로 특유의 진동이 있는데요. 이 레인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진동의 질감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차 자체는 다루기 편한 스타일이에요. 차량의 전체적인 반응에 있어서도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투박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차의 진동이 계속 자잘하게 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물론 굉장히 깔끔한 도로 위에서는 정말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프론트 서스펜션이 좀 능숙하게 대응을 하면서 전반적인 승차감이라던가 조작감은 높이는 편이지만, 조금만 노면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진동이나 떨림이 실내 공간에 좀 제법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서스펜션도 살짝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승차감에 아주 썩 우수하다,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좀 더 역동적이고 경쾌하다라는 느낌은 있어가지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셋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확실히 타다 보면 자꾸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이 머릿속에 스물스물 떠올라요. 네. 사실은 이 가격적인 포지션을 보면은 이 쉐보레 콜로라도 등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주행을 하다 보면 자꾸 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이 떠올라서 그 부분은 좀 브랜드 입장에서 좀 난처한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노면에 따라서 자잘한 진동이 계속 느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좀 발생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대신 되게 견고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차를 조작할 때 그 신뢰감 혹은 일체감, 이런 부분은 분명 큰 어필을 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 콜로라도와 함께 오프로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프로드 코스에 오니까 이 키가 흔들거려서 좀 따깍따깍 거리는 소리가 좀 거슬리네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이 오프로드 코스가 험준하진 않지만 그것도 반대로 느리게 가진 않고 있어요. 즉 차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잘 받아줘야 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드럽다라는 것이죠. 자, 노면 자체가 굉장히 오돌토돌하고 또 어떤 곳은 말라있고 어떤 곳은 젖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실하고 부드럽게 주행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V6 3.6L 가솔린 엔진 자체가 워낙 부드럽게 출력을 전개하다 보니 이 주행에서 전반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이드라매틱 같은 경우도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이 적절한 출력, 적정한 힘을 이끌어내기에도 굉장히 용이해요. 지금처럼 오르막 구간 올라갈 때도 살살살살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느껴가면서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 걸 아주 손쉽게 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더욱 놀라운 게, 저는 지금 딱히 구동 모드를 지정하지 않고 오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콜로라도가 알아서 이 주행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거죠. 물론 그만큼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코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콜로라도에게 그냥 맡겨놓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익숙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온로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편안함 있죠? 오프로드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지금 분명 이 키가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주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운전자가 느끼는 만족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나아가 탑승자도 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동승자도 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스펜션의 기본적인 반응도 그렇고요. 이 타이어도 어느 정도 오프로드를 감안을 하고 제작되어 있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랭글러거든요. 랭글러 타이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 지형을 큰 걱정 없이 그냥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쭉쭉 밟으면서 주행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온로드하고 오프로드가 모두 이렇게 동일하게 부드러운 질감을 제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 콜로라도는 그 어려운 거를 아주 능숙하게 해낸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금 스티어링 휠을 놓쳤는데 열심히 안 돼요.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은 물론이고 이 부드럽고 편안함을 이어간다라는 점, 이는 분명 쉐보레 콜로라도의 큰 강점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함께 오프로드 코스를 좀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곳이 뭐 아주 극단적인 오프로드 코스는 아니고요. 그냥 야산의 산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가 내린 다음이라서 노면이 좀 젖어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노면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제가 4H로 바꿔놓은 상태고요. 사실 뭐 2H로도 주행 가능한데 좀 더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코스 역시 이 견실하고 견고한 느낌은 명확하게 듭니다. 역시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이 차체가 제시하는 강점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겠죠. 굴곡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차체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 차량을 이끌 때에는 부족함 없이 이 주행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있어요. 확실히 제가 온로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륜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럽게 유들유들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노면 환경을 그냥 쭉 누르면서 가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좀 등 뒤에서 이 리어 서스펜션이 좀 통통통통통 하고 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이 바디온 프레임 튜브의 진동과 함께 어우러져서 약간 좀 크게 느껴질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뭐 아쉬운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는 토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 전개에 있어서 살짝 그 둔한 좀 애행한 그 엑셀레이터 페달 반응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로드는 절대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곳이죠. 과유불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주행을 이어간다면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행을 충분히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 성능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 확실히 우수하고 쉐보레 콜로라도와는 그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처럼 좀 이렇게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에는 이 확실히 렉스턴 스포츠칸과 함께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통통 견고하게 받아주면서. 그런데 확실히 이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눌러주는, 좀 더 편안한 드라이빙을 이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부분에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느끼면서 타기에는 아주 재밌는 차이를 보여주는 차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서스펜션의 전반적인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건 뭐 호불호 그리고 또 결의 차이가 있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견고하게 잘 주행을 이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높은 만족감을 줍니다. 지금처럼 둔턱이 좀 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가 완전한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실 이거는 워낙 고랑이 큰 곳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역시 이렇게 조금만 옮겨가면 곧바로 주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오프로드는 차분하게 이 주행을 이어가야 된다 생각이 되네요. 지금도 상당히 이렇게 거친 웅덩웅덩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긴 하는데 운전자가 그렇게 부담이 되거나 압박감을 느끼진 않아서 적응만 한다면 쉽게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을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견실한 패키지 갖고 있고 또 다양한 안전사양 비롯해서 편의사양도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 정통 미국산 이 픽업 트럭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드의 픽업 트럭 경험이 아주 잘 담겨 있어서 온로드 및 오프로드까지 잘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계속 머릿속으로 이 쉐보레 콜로라도와의 비교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체급이라던가 뭐 공간 구성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실내 여유도 그렇고 적재 공간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확실히 실내 공간 레이아웃의 이 브랜드의 차이, 그리고 파워트레인 선택에 대한 차이, 그리고 주행 질감 등의 차이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콜로라도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분명 V6 3.6L 가솔린 엔진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력의 매력도 뛰어났고요. 가솔린 엔진의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이 확실히 주행 내내 돋보였습니다. 특히 온로드 주행에서 이 레인저하고의 좀 차이가 좀 많이 도드라졌는데 사실 콜로라도는 나아가서 좀 과장해서 이 SUV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승차감과 편안함을 제공했다면 이 레인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투박하고 좀 클래식한 그런 트럭의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게다가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둘 다 잘 달리긴 했지만 편안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출력적 우위가 있는 콜로라도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가격에 있어서도 확실히 콜로라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4,990만원의 레인저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콜로라도와 경쟁을 하기엔 좀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게다가 포드의 서비스 센터의 수량, 네트워크의 규모에 비해서 한국 GM이 이런 서비스 채널의 규모, 볼륨 이런 걸 감안한다면 구매 이후까지도 레인저보다는 콜로라도 쪽이 좀 더 만족감 높은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저는 이제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시승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